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임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총학생회 시그널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 부결되며 시그널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총학생회를 향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2006년 이후 약 20년 만에 발생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이에 이번 시사연구소 1부에서는 탄핵안이 제출되기까지의 배경과 그 사유, 그리고 이번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부는 조한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학생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5월 11일에 우리 학교 총학생회 시그널에 대한 불신임 의건이 가결된 데 이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까지 발의가 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19일 밤 11시 50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제적대의원 40명의 연서로 김민규 총학생회장과 김보희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탄핵안의 대표 발의자는 백장훈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으로 앞서 일주일 전 같은 사안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총학생회 측 제41조 2에는 탄핵안 발의 시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권한 행사는 중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연석회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연석회의 체제란 즉 공식적인 대표자가 없는 거리 체제로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정보 전달 감사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불신임안이나 이 탄핵안이 특정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신임안에서부터 시작해 탄핵안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된 주요 사건은 지영석 중앙집행위원장의 행위였습니다. 지영석 씨가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 논란이 된 건데요. 지영석 씨는 5월 8일 관정도서관 공사에 대해 불만이 담긴 게시글에서 시그널을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링크와 함께 이제 동참 못하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행동이 총학생회 측 제4조의 2와 3, 특히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위반하며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불신임안 발의 이후 기존 5월 18일에 예정돼 있었던 제33차 총운영위원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당시 상황이 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자면 제33차 총운영위원회가 무산된 것도 이런 불신임안을 동참해 참석을 거부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탄핵안 발의까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5월 19일 발의된 탄핵안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중앙집행위원장의 여론 조작. 둘째, 불신임 의혹에 대한 책임 방기. 셋째,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한 책임 유보적 태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탄핵안에서는 익명성에 기대 비판 여론 형성을 방해한 지영석 중앙집행위원장의 행동이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는 불신임안 가결 이후 총학생회의 대응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5월 11일에 열린 제32차 총운영위원회에서 김민규 총학생회장이 제출한 기타 안건에는 지영석 중앙집행위원장의 사임을 유보하고 추후 있을 정기 전학대회에서의 재신임안을 상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12일 공개된 총학생회장의 사과문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근거로 전학대회를 6월 중으로 소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탄핵안을 의결에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학생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사실 백장훈 씨는 탄핵안을 발의하기 하루 전인 5월 18일 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28일에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는 예정대로 5월 28일에 개최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기에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는 원칙적으로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발의된 당시에는 총학생회장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었기에 의장을 새로이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탄핵안 발의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돼 이번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의 결과 김민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의장을, 김연우 음악대학 학생회장이 부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민성 의장은 5월 20일 밤 23시 40분경 2025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공고했습니다. 네,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과정이 복잡한데요. 그래서 전학대회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 2025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는 정확히 5월 28일 오후 7시 23분에 개회됐습니다. 전체 제적 대의원 159명 중 106명이 출석했으며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의는 20시 38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약 4시간을 걸친 논의 끝에 당일 임시전학대회는 자정을 넘긴 12시 15분에 폐회됐습니다. 네, 그럼 현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당시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김민성 전학대회 의장에게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의장은 당일의 전학대회가 평소보다 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책임감 있는 대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 제적 과반을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번 전학대회의 경우에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탄핵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학생사회 역시 탄핵이라는 개념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 4시간씩이나 논의가 이어졌다고요? 정말 긴 시간인데요. 주요 논점들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네,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졌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백장훈 씨는 탄핵 관련 타임라인 및 탄핵 사유를 정리한 자료와 함께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작성된 탄핵 사유들 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며 다소 불확실한 표현이 있었기에 정확한 사유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당 발제 자료에는 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 소집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탄핵 사유로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묻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장의 여론조작 의혹이 회칙 위반에 해당하는가, 회칙 위반이 탄핵 정당화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고 학생회비 횡령, 중대한 학칙 위반 등을 근거로 한 타 대학의 탄핵 사례를 참고해 해당 문제 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탄핵 사유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시간의 회의 동안 이 의견들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한데요. 듣기로는 당일 전학대회에서 이외에도 여러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 외에도 다양한 이견과 논란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심우선 기자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조한결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연구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부에서 다룬 임시 전학대회 쟁점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대회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심우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다뤘던 두 가지 쟁점 외에 다른 논의 사항도 많았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쟁점들이 회칙 위반과 탄핵 정당화 근거를 따지는 원칙과 관련한 논쟁이었다면 후반부는 시그널이 사업 완수를 근거로 전학대회 개최 시점을 미루려고 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 탄핵이 의결된다면 대부분 사업의 진행이 미완으로 남게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전학대회였던 만큼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다양한 사업을 맡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시그널 2기로 선거 이후 3월부터 6월까지를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가량 마무리를 목표로 기획되었는데요. 5월 말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학생사회를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사업 진행 필요성이 6월 전대에 충분한 근거로 작용하고 또한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의 사유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탄핵 반대 측의 주요한 근거였습니다. 참관인으로서 본 전대에 참석한 김민규 총학생회장 역시 약속한 사업을 성실히 진행할 의무와 신임 회복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6월 전학대회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6월 전학대회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대의원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대표적인 주장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전학대회 시점에서 완료되었을 총학의 사업 성과가 불신임을 방어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앞서 논의된 탄핵 사유 이외의 고려사항들이 공정한 논의를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신임을 잃은 상태에서의 사업 진행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는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찬성, 반대, 양측 모두 총학생회의 6월 개최 의도와 학생사회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할 수도 있다는 현 시점에 대해 가치 판단적인 논의 공방을 계속했던 겁니다. 네, 학생사회를 위한 사업 진행 시간 마련과 이 불신임안에 대해 논할 빠른 공론장 마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얘기를 하기 전에 회의장이 어수선해진 이슈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백장훈 씨가 발의한 탄핵안 발제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탄핵안 발의 의도 및 반대 의견이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말만 들어선 어떤 설전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회 측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단순 전학대회 개최를 위한 성급한 탄핵안으로 그 목적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 발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의 사업 집행을 막기 위한 탄핵을 위한 탄핵안으로 더 나은 학생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수위 높은 발언 또한 이어졌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백장훈 하구에게 집중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발언 이후 백장훈 하구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업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탄핵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탄핵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의심하는 것에 대해 심적인 모욕감을 느낀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였습니다. 이후 발의 전반을 넘어 탄핵 사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이독회 도중 백 씨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웰컴백이라는 농담과 함께 본인이 회의장에 돌아온 것을 알리며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두고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탄핵 발의 주도자가 적절치 못한 사유로 자리를 이탈하고 가벼운 농담과 함께 돌아온 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사회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모든 토론이 종료된 이후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총 112표 중 찬성 40표, 반대 48표, 기권 22표, 무효 2표로 부결되었으며 자정을 넘긴 00시 15분 폐회가 선언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논의된 총학생회 탄핵안은 결국 부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던 만큼 이번 임시 전학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 전학대회에 대해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전학대회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사연구소 팀은 김민성 2025 서울대학교 상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의장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임시 전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연석회의 체제 하에서 임시 전학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특수한 경우이며 실제 개의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의 특성상 직무가 정지되면서도 임기가 종료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전체 대의원 단체방에 출석 호소문을 올리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그 결과 1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참석하는 성공적인 개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취재 자료였던 전학대회 속기록을 확인하면 정말 다양한 의사진행 발언들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꽤나 장내가 혼란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를 준비하는 임시회의 의장의 관점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권한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김민성 의장은 탄핵안에 작성된 사유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탄핵을 통해 얻는 편익이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편익에 비해 더 큰지를 핵심적인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논의가 빠지는 상황을 제한하고 열띤 찬반 토론 속에서도 대의원들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의 성격을 주지할 수 있도록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거쳐서 개의된 이번 임시 전학대회. 면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 역시 동반되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탄핵안이 논의되었던 것은 2006년입니다. 김 의장은 당시 속기록 등의 자료 열람이 어려웠으며 탄핵과 관련한 회세 측의 공백이 많았던 것을 통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탄핵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아쉬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과정에서 탄핵안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발의 과정에서 언급하고 현실 정치의 문제를 과다 인용하는 등 논점 이탈의 오류가 일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학대회의 주요한 쟁점들과 일부 이슈에 대해서 집약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저희 시사연구소는 이외에도 전학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이번 논의에 대한 전반적 소회를 인터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의견들 전달하고 시사연구소 마치겠습니다. 네, 너울반 학생회장 박준영 하부는 탄핵안의 부결이 총학생회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학생회가 책임을 다하는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모두 다를 것이기에 재신임 여부를 논하는 자리에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전대에서 시그널 재신임권이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 학생회는 정파적 집단이 아닌 학생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구이므로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했습니다. 네, 개의부터 표결까지 많은 관문을 거친 끝에 이번 상반기 임시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시그널의 탄핵안 부결이라는 결과로 종료됐습니다.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총학생회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많은 불신임 여론에 대한 시그널의 성찰과 개선 의지가 공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해주신 심우선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시사연구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